자, 이제 너무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풀어봤잖아, 그치? 여기 이제 너무 중요한 요 내용이야. 요거 뭐냐면 중복조합이래. 순열에 대표 예제가 있어. 이게 이제 대표 예가 있는데 사실 대표 예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문제를 이렇게 안 줘. 어떻게 주냐면 방금 너희가 풀었던 문제는 이거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 허용하고 순서를 따지면서 선택하는 수, 가지수라고 이렇게 이제 쓴 거야. 그래서 중복 허용하면서 순서를 따지면서 선택한다는 거를 다른 말로 책에서는 이제 문제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을 그냥 일렬로 줄을 세운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거야. 봐봐요. 뭐 3명을 고르는데 반장, 부반장, 총무부장을 고른다라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명을 골라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치? 그래서 말이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 자체가 그냥 대놓고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뽑은 3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뽑은 3명이 지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자격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뽑은 3명을 뭐 자격을 다르게 뭐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지. 자격을 다르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만약에 문제를 줘. 야, 그냥 대놓고 야, 그래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중복해가지고 순서대로 선택하는 가지수를 뭐 세봐라고 하는 거지. 방금 아까 하정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1, 2, 3, 4, 5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 몇 개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는 5개 중에서 4개 뽑아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라. 그치? 그래서 일렬로 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뽑고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따지면서 선택한다는 말에는 일렬로 나열한다, 자격을 다르게 해서 뽑는다 라는 말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너희가 생각해 주면 돼요. 뽑고 뽑은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뽑은 애들을 일렬로 나열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주면 이게 중복순열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냥 다 풀잖아. 그치? 다 풀어.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그래서 얘를 m 파이 r이다라고 해서 금방 이제 계산, n의 r제곱이라고 계산할 텐데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안 줘. 질문을 애매하게 주는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게.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 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맞죠? 대놓고 이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디다 필기해야 되냐면 거기 25페이지라고 하는 대표 필수 예제 몇 번이냐면 4번 있을 거야. 필수 예제 4번에다가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뭐냐면 이런 거야. 대표 예가 뭐냐면 서로 다른 R개의 물건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넣는 거야. 이 화살표는 집어넣는다라는 표시예요. 여기. 그치? 화살표는 뭐 상자에 넣는다. 라는 표시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이제 화살표로 표현한 거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서로 다른 R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이게 대표적인 중복순열의 예인 거야. 중복순열의.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 이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중복조합과 비교가 가능해. 아까 하정이 좀 내려서 못 들었는데 이 중복순열을 하는 이유는 중복조합 때문이야, 사실. 중복순열 문제는 중복순열 이 개념을 몰라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자,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상자에 집어넣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빈 상자가 있어도 돼. Don't care. 빈 상자. 빈이 중요해 또. 그러니까 서로 다른 R개의 물건을 어떤 n개의 물건에다 상자에 집어넣는데 상자가 비어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딱 중복순열을 나타내는 정확한 워딩. 여기까지 조건까지 알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물건이 있어. 물건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공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야, 이 4개의 공인데 4개의 공이 이렇게 번호가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다 얘네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공이 다 다르지? 구별이 안 되죠? 거기에 상자가 있는데 상자도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야. 여기에 A가 쓰여 있는 상자,
B라는 기호가 쓰여 있는 상자, C라는 기호가 쓰여 있는 상자 3개가 있는데 내가 물건 4개를 3개의 상자에 집어넣고 있어. 서로 다른 물건 4개,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들어가고 있지. 이게 중복 조합이야. 이 집어넣는 가지수가 자꾸 조합이래. 중복 순열이에요. 왠지 한번 살펴볼까? 자, 천천히 봐봐봐. 너희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1번 공부터 상자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1번 공을 들고 앞에 상자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공을 들고 상자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1번 공을 3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건데 이때 이건 공을 선택하는 거, 즉 물건을 선택하는 거야, 상자를 선택하는 거야. 1번 공을 내가 들고 있어. 상자가 3개 있어. 1, 2, 3.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해. 이거 누구 선택하고 있는 거지 지금? 상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지? 나 1번 A 상자에 넣을까? B 상자에 넣을까? C 상자에 넣을까? 상자 3개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 3개의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 2번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 또 3개의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 3번 공, 4번 공을 넣기 위해서 각각 상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총 몇 개를 선택했어? 선택의 횟수가 몇 번이야? 4번이지. 선택의 대상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중요한데 자 여기서 내가 A 상자를 선택하고 얘를 A 상자에 선택하고 얘를 A 상자에 선택하고 A 상자 아니에요. 얘는 B 상자에 선택하고 얘를 C 상자에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래서 C 상자에 집어넣었다고 해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애는 1번 공은 A 상자에 넣고 얘는 여기다 넣고 얘는 여기다 넣고 얘는 여기다 넣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4개를 선택했어. 이렇게 상자를 4번 선택한 거야. 선택 대상이 3개고 선택 횟수는 공의 개수, 즉 물건의 개수만큼 우리는 상자를 선택한 거지. 자, 근데 1번 케이스를 봐봐요. 요거 1번 케이스를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1번 공이 들어갔고 여기도 2번 공이 들어갔고 여긴 3번 공이 들어갔고 여긴 4번 공이 들어갔어. 2번 케이스를 볼까? 2번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1번 공이 들어가고 여긴 2번 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4번 공이 들어갔고 여기는 3번 공이 들어갔어. 야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지금? 결과가 같아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3번 공과 4번 공이 들어간 이 상자에 들어간 이게 결과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가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결과야. 그러니까 가지수를 같은 걸로 취급해야 돼? 다른 걸로 취급해야 돼? 요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지? 다른 거가 되는 거야, 다른 거.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이 가지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대상이 뭐냐면, 선택 대상이 이 3개를 대상으로 물건의 개수, 공의 개수만큼, 우리는 이 3개를 공의 개수만큼 4번 선택해 준 건데, 뽑은 것도 뽑을 수 있어, 없어? 뽑은 것도 뽑을 수 있잖아. A 2번 뽑았잖아. A 선택 2번 했잖아. 그래서 뽑은 것도 뽑았어. 그래서 중복 허용해서 가능하게 뽑았어. 그런데 순서를 다르게 해서 뽑으면 여기선 B고 여기선 C인데 여기선 세 번째가 C고 네 번째가 B야. 그럼 이건 같은 결과, 다른 결과? 다른 결과야. 그치? 그래서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말은 순서를 다르게 뽑으면 다른 걸로 취급하느냐, 다른 가지수로 세느냐라고 하는 말인 건데 다른 가지수로 세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중복 허용하고 순서가 다르게 뽑으면 다른 걸로 우리가 취급하는 가지수에 해당하는 결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뭐가 되는 거니? 중복 순열의 결과인 거야. 중복 순열. 그래서 가지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는 결과가 3개의 선택 대상 중에 3개의 대상을 선택 대상으로 삼아서 4번의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근데 선택의 횟수가 선택의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 그치? 선택의 종류도 다르면 당연히 다르겠지? 순서도 다르면 다른 거야. 그래서 3파이 4라고 하면 되고 얘는 3의 4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가지수가.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요 가지수 요거 일반적으로 잡으면 서로 다른 R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건 상자를 선택하는 행위고 상자 N개를 물건의 개수만큼 선택해 주는 거니까 결론은 M 파이 R인 거예요. 요 가지수가. 그래서 요 구조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면 되고 얘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건을 상자에 집어넣는 거. 이거 물건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공이라고 해도 되고, 연필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과일이라고 해도 되고, 뭐 등등등 되게 많겠지. 그치? 요렇게 해주는 과정이 중복 순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걸. 물건을 상자에 집어넣는 건 상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구조에서 가만히 봐봐.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는 요거는 서로 다른 물건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게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볼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이 있는데, 공 4개를 이렇게 다른 공이 아니라, 같은 공이라고 취급해봐. 같은 공이라고 취급해봐. 그럼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구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집어넣는다고 한번 해보자고. 졸리면 안 돼. 자, 이렇게 4개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번호가 없어, 이제. 번호가 없으니까 빨간 거하고 파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가 빨간 것도 이거고 파란 것도 결과가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공이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다른 거 다른 거야, 결과가. 이땐 같은 거가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으면 선택을 중복해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순서를 고려하면서 하지는 않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개념이 되겠어? 중복, 한번 예측해 보세요. 순서를 고려하면 순열이고 안 고려하면 조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이건 딱 무슨 개념이 될 거다, 얘가? 중복, 네, 조합의 개념이 되는 거야. 예,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중복 조합 가서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R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집어넣는다. 그럼 중복 조합이야. 중복 조합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 순열부터 먼저 다시.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R개의 상자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건 중복 조합이다. 그럼 자, 말이 상자지, 이게 주머니,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접시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우체통,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 물건은 뭐 편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구조를 띄고 있으면 다 그런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볼까? 거기 하나 한번 봐볼게요. 자, 중복 순열이 있는데, 거기, 어디 있니? 아,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이거 하나 내가 설명 하나 안 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래? 말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에 얘네들이 뭐냐면 후보자들이야, 후보. A, 사람 이름이라고 해봐, 이게 A가. A, B, C가 사람 이름이야, 후보고, 여기에 이렇게 공이 서로 다른 번호가 적혀 있는 공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무슨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렇게 방청객이 공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막 공연하면 마음에 드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공 집어넣고 투표하잖아, 그지? 그렇지 않니? 요즘에 잘 하나? 안 하나? 요즘에 잘 그런 프로가 없는데. 뭐 트로트 하는 때 많이 하잖아. 하여튼 간에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 걸 무슨 행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3명이 있는데 3명이 1번 사람이 1번 공을 든 사람이 나는 A에 집어넣을래? 2번 공도 A, 3번 공을 든 사람도 난 B, 나는 C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잖아. 그치? 얘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하고 공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게 뭘까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야? 네. 그래서 대답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가? 근데 대답했을 때 이 투표지, 투표. 이게 투표잖아. 이런 걸 투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 있잖아. 이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그 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조를 띄고 있는 거를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냐면 우체통을 편지에 집어넣는데, 미안해요. 거꾸로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유권자야. 이게 후보자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표를 하는 행위이다. 투표 행위로 표현할 수도 있어. 이 상황을. 그 다음에 여기를 무슨 호텔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해. 그러면 학생들을 수학여행 갔을 때 학생들을 호텔 방에다가 방에 투숙시킨다.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 있어. 과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의 이름표야, 이게. 관물대란 말 안 쓰니? 사물함이야, 사물대. 그러면 과일을 학생에게 나눠준다. 학생에게 나눠준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 투표 행위라는 거라고 너희가 보면, 네 사람이 서로 다른 3명이 이제 공연한 사람, 혹은 후보자, 이 후보자들한테 투표하는 행위.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공이면 아까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잖아. 파랗게 만약에 선택했으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1번, 2번은 A를 찍고 4번은 B를 찍고 3번은 C를 찍었잖아. 그럼 이 투표는 누가 찍었는지가 다 드러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투표가 무슨 투표일까?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투표. 이걸 무슨 투표라고 해? 이걸 무슨 투표지? 누가 찍었는지 다 드러나는 투표. 이런 걸 무슨 투표라고 합니까? 기명투표. 이름을 집어넣은 투표. 그래서 기명투표라고 해. 오케이? 이걸 기명투표라고 해. 우리 계엄 반대했을 때 국회의원들 그거 기명투표였을까? 무기명이었을까? 계엄은 그 기명투표야. 그래가지고 누구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욕먹고 있잖아. 그치? 그럼 대통령 탄핵 투표는 기명일까? 무기명일까? 이건 무기명이었어. 그래서 누가 찍었는지가 안 드러나. 그래가지고 나 탄핵 반대했습니다. 뭐 찬성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친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말도 참인지가 어딘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 신기하죠? 탄핵은 무기명인데 왜 계엄은 기명일까? 그쵸? 모르겠네요.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뭐.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보고 이제 너 이제 문제 풀고 요거는 내가 이따 그때 그 참고로만 쓸 거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문제 2개밖에 없네. 3개네. 맞네. 자, 필수예제 이제 하나씩 봐보자. 필수예제 이제 4번 보는 거야. 참고로 요 영상에다 난 다 바뀔 수 있어. 나 1번일 거 같니? 2번일 거 같니? 1번 찍일 거 같니? 2번 찍일 거 같니? 그치. 오픈, 그치. 커밍아웃하. 정치적 상황까지. 나 1번도 안 찍었어요. 나 2번도 아니야. 난 4번이야.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 당원이야. 나 으뜸당원이야. 으뜸당원이라서. 네. 개혁신당이라고 아니 너희? 그 대통령 후보도 나왔는데 이준석이라고. 나 이거 개혁신당 4번 당원이야. 나 그래서 당비도 내 매달 2,000원씩. 그리고 너희도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정당에 가입하면 이 정당에 가입한다는 행동이 무슨 어디 너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카페 가입하듯이 가입하다 탈퇴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개혁신당에 딱 가입한다 그러면 너희 인적 사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딱 등록이 돼. 그래서 다른 정당에 가입을 못해. 그리고 거기에 딱 등록이 되는 거야. 응? 서영이는 국민의힘 당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약에 등록이 됐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기록이 남는 거지. 그 정도로 이제 당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이 별로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당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거든. 웬만하면. 뭐 쓰자면 얘기했어요. 자, 그럼 거기 봐봐. 필수의 4번에 2명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때 2명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어. 근데 6명의 선거인이 있어. 그럼 6명의 선거인이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혹은 자기의 고유 번호가 적혀있는 공을 들고 나란히 섰다가 공을 하나씩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투표라고 했냐면 기명투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명투표의 수는 뭔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사람은 2개의 상자, 2개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고르고 있지. 그치? 둘 중에 한 명을 골라. 이 사람도 둘 중에 한 명을 골라. 그래서 6번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2개의 선택 대상 중에서 6번의 선택 횟수만큼 고르는 건데 2개의 선택 대상을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지. 그치? 이 사람이 A 뽑고 이 사람이 B 뽑은 거하고 이 사람이 B 뽑고 이 사람이 A 뽑을 거는 전혀 다른 결과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2파이 6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답은 2의 6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거기 확인 체크 1번이 있는데 확인 체크도 같이 한번 해볼까? 확인 체크 1번, 2번, 1번이래. 확인 체크 27번, 28번, 29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 야, 28번은 어떻게 되니?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2개 우체통? 그러니까 편지가 이렇게 있어. 편지가 뭐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가 있다고 해볼게. 우체통이 이렇게 A, B, C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는다? 우체통을 3번 선택해 주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3파이 3이다. 그래서 얘는 2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안 어려워요. 자, 이제 확인 체크 28번 해볼게. 거의 다 풀고, 이제 너희
마프를 또 해주면 돼. 확인 체크 28번. 5명의 여행자가 3개의 호텔, 아까 얘기했죠? 여행자 5명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요. 그러면 호텔에 가는 거야, 호텔. 호텔에 이렇게 있어. 3개의 호텔에 가는 가지수. 뭔 소리야? 5명의 사람에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3개의 상자. 상자가 호텔로 바뀐 것 뿐이지, 이번엔. 그치? 그러니까 호텔을 몇 번 선택하는 거야? 5번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 대상의 수. 이 앞쪽은 항상 선택 대상의 수. 되죠? 선택 대상의 수. 요거는 선택의 횟수. 오케이? 혹은 개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29번을 볼까? 확인 체크 29번 볼까? 확인 체크 29번을 보는데, 확인 체크 29번은, 이거 문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좀 이상해요. 거기 남학생이 5명이 있대. 남학생을 이렇게 해보자. 보이 1, 보이 2, 보이 3, 보이 4, 보이 5 이렇게 있고, 여학생이 몇 명이야? 4명이야. 걸 1, 걸 2, 걸 3, 걸 4가 있어. 자, 반이 몇 명이냐면 1, 2, 3반이 있어. 1반. 그러니까 1반, 2반, 3반이 상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9명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이 9명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반배정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걸 뭐 3, 8, 2, 9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무 조건이 없다면 여기다가. 그치? 근데 문제 뭐라고 했냐면 남학생은 홀수반에 가야 되고 여학생은 짝수반에 가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여학생은 있잖니? 그냥 페이크야. 그러니까 여학생 4명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되겠어? 2반에 가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애들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이거 무조건 한 가지야.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5명의 서로 다른 사람을, 5개의 서로 다른 물건, 아까 내가 이제 대표 외에는 물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른 뭐 상자에 집어넣는다. 사람을 상자에 집어넣는다는 그 말이 좀 그러니까 반에 집어넣는다. 호텔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선택 대상이 반이야, 2반이야. 그래서 2반을 대상으로 남학생의 수 5명만큼 순서 고려하고 중복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면 돼. 그쵸? 근데 우리 중복 순열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아까 너희 적었는데 빈 상자가 있어도 오케이라고 했어. 그치? 그래야 중복 순열의 가지수가 딱 들어맞는 거거든? 근데 빈 상자가 있다는 걸 요 말에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반이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얘 뭐라고 했냐? 각 반에 적어도 몇 명은 들어가 있대? 1명은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이 5명을 전부 다 1반에 집어넣는 경우하고 전부 다 3반에 집어넣는 경우인 2가지는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은 2가지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답은 이제 30까지 나오겠다. 그치? 자, 30까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이거 내가 설명 잠깐 하나 해볼게. 아까 너희 그 중복 순열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1번, 2번, 3번, 4번 공을 서로 다른 상자 A, B, C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는 가지수가 상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3, 파이 4라고 했는데 옆에 뭐가 있어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빈 상자가 있어도 오케이라는 조건이 아까 쓰라고 했어서 이거 썼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왜 들어가는지를 좀 봐봐.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는 건 뭐냐면 자, 1번이니까 첫 번째 공을 집어넣을 상자를 선택하는 거지. 그치? 그 상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기서 선택해. 근데 만약에 여기서 A를 선택하고 얘도 A를 선택하고 얘도 A를 선택하는데 얘는 B를 선택했어. 그럼 공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1번, 2번, 3번 여기 들어가고 4번 여기 들어가.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면 선택을 안 했으니까 비어있다라고 표현돼야 돼. 그치? 그래서 3개를 대상으로 4번을 선택하는 건데 그 중에 이 3개의 선택 대상 중에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해줘야 돼. C는. 그치? 선택을 받지 못한 애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는 게 중복 순열의 수야. 그래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애가 있어도 된다라는 걸 포함해줘야 온전한 중복 조합의 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 넘어가 볼게요. 모스부호 만들기 이렇게 돼 있어. 필수 예제 5번이야. 부호 만들기야. 필수 예제만 빨리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설명 다 지금 오래 걸리겠다.
거기 모스보가 있는데, 모스보 혹시 너희, 그치?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써봤죠? 그래요. 혹시 기생충 봤니? 기생충 봤어, 서영이? 위성 청벌 관람인데, 그쵸? 어떻게 봤지? 자, 그거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거잖아. 이거 대단한 거거든? 아카데미에서 외국 영화가 작품상 받은 거 우리나라가 처음이야. 전 세계적으로. 그때 높은 그 미국 사람들이, 와. 난 그래서 이거 작품상 받았을 때, 그 발표하던 날 그때 내가 울었잖아, 진짜. 진짜 울었어,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나라 감독, 와, 우리나라 영화가. 근데 작품상 받았는데 그 뒤로 줄줄이 사탕으로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져, 막. 너희는 막 BTS가 1등하고 막, 그치? 캐대언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막 블랙핑크가 막, 미국 막 이런 거 너희 상상을 못 할 거야. 쓸데없는 얘기이긴 한데. 내가 너희 나이 때만 해도 있잖아. 뭘로, 진짜 이거 너희, 이게 지금 영상에도 이게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면 되잖아. 내가 너희 나이 때만 해도 뭘로 우리나라가 막 들썩였는지 아니? 너희 지금 상상도 못 할 거야. 뭐냐면, 일본 문화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일본 문화가 개방이 금지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관한 어떠한 콘텐츠도 볼 수 없었어, 우리나라에서. 다. 그랬는데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알아? 역사치 근현에서 할 때 했지, 그치? 김대중 대통령 너희 올라가지고 성대모사 해도 너희가 잘 못 알아듣겠다, 그치?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 하면 예전에 빵빵 터졌는데 요즘엔 잘 모르지, 누군지. 근데 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개방한다고 그랬어. 왜냐면 이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개방한다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문화계.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소설, 뭐 만화, 뭐 산업계 전반적으로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나라 한 10년 안에 근 10년 안에 일본한테 문화적 식민지가 당한다고 또 다른 식민지가 될 거라고 다 반대하고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욕을 먹고 얻어먹고 막 난리를 쳤거든. 근데 완전 반대지, 그치? 그로부터 완전 반대 아니니? 이게 불과 20년밖에 안 된 일이야. 그래서 막 그랬는데 지금 누가 일본보다 많이 보니? 탁구들이나 그치 일본 문화 좋아하고 대부분 안 좋아하잖아. 너 일본 딱 여행 가면 내가 맨날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한국 여자인가 일본 여자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왜냐면 옛날에 구별이 딱 됐었어. 막 화장이고 막 옷 입고 다니고 막 달았는데 요즘에는 일본 애들이 한국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니까 구별이 하나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한국 스타일을 다 따라하니까. 이게 불과 20년 전.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하여튼 간에, 자, 작품사. 이게 모습으로 나왔는데, 자부심 가지라 이런 거지.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미안해요. 자, 원래는 이런 얘기도 하면서만 해야 되는데, 수업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교실을 여기 내가 구석에 그치? 구석에 내가 쫓겨 있다 보니까 내가, 내가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했었는데, 쓸데없이,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자, 애들 이렇게, 모스보가 있는데 애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1개 이상 4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를 세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1칸짜리 신호랑 3칸짜리 신호를 이렇게 만들고 4칸짜리 신호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총 신호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2가지예요. 얘는 2 곱하기 2입니다. 얘는 2개 가지고 3줄을 줄 세우는 거야. 3칸을 줄 세우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자, 기호로 나타내면 2개의 선택 대상을 4번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파이 4라고 해주는 거예요. 얘는 2파이 3이라고 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2파이 2, 얘는 2파이 1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건 중복 순열 그냥 단순 문제이기 때문에 파이 기호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푸는 사람 거의 없어. 다시 얘기했지만 중복 순열은 몰라도 풀 수 있는 가장 쓸데없는 개념이 중복 순열이야. 근데 왜? 얘는 중복 조합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보면 줄 세우기 문제거든요. 줄 세우기 문제인데, 줄 세우기 문제도 보면 필수예제 6번에 줄 세우기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에. 이거 이렇게 숫자 만들기가 대표적으로 줄 세우기 문제야. 1, 2, 3, 4가 있어.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 대상으로 3번을 순서를 따져가면서 선택해 주는 거야. 근데,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겠지. 중복 허용이란 말이 있으니까. 근데 그 요게 1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홀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순열 계열, 즉 줄 세우기 문제는 곱의 법칙으로 풀면 되고 맨 처음에 하고 올 수 있는 거 네 가지잖아. 그 다음도 네 가지야. 근데 홀수가 돼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홀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치? 여긴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32가지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2번 봐볼까? 0, 1, 2,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중복 허용이라는 말이 거기 다 안에 있어.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그럼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걸 이제 세보면 돼. 자, 줄 세우기 문제는, 즉, 순열 문제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0 빼고 나머지 넷 중에 하나, 4개. 다음은 5개. 5개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100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어렵지 않네요. 자, 7번 한번 볼까? 필수예제 7번. 자, 7번도 한번 바로 해볼게. 재상이, 어디가? 어디요? 아, 5가 하나 더 있어? 아, 1, 2, 3, 4, 5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5 곱하기 6 곱하기 6이다. 그치? 그러면은 180까지 나오겠다. 이건 그냥 같이 우리 개념 보려고 푸는 문제고요. 일단 너희 다 풀어봐봐. 자, 얘는 1, 2, 3, 4가 있는데 얘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23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들래. 2300보다 큰 자연수를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들을 찾아보면 2300보다 크다. 네 가지를, 몇 가지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건 좀 까다로워. 230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줄 세우기, 즉 곱의 법칙으로 하기가 힘든 게 여기에 이제 누가 올 수 있는 거니?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와야만 하니까 3 곱하기 라고 시작하기에는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숫자의 가지수가 4개가 전부 다 오는 게 아니야. 요 앞에 2가 왔다면 뒤에는 3, 4만 올 수 있지. 그치? 3이 왔다면 4가 왔다면 뒤에 아무거나 막아도 돼. 그치? 그래서 첫 단계 가지수에 따른 두 번째 단계에 발생하는 가지수가 다 일괄되게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야? 곱의 법칙을 여기선 중단하고 뭐 해줘야 돼? 합의 법칙. 분류를 해줘야지. 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앞이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로 분류하며 세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이 경우의 수의 가장 핵심은 이걸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라는 걸 한 줄로 얘기하자면 단계별로 세는 거야. 단계별로 분류해가며 세기. 이 원칙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복 순열보다 여기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능력. 요 훈련을 계속 해주면 돼.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맨 앞에는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나눴어. 그럼 여기 세면 돼, 이제. 2가 올 때는, 자,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 아니면 4만 와야 돼. 그래서 2가지. 나머지는 3, 4가 온다면 아무 상관없죠? 4가지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얘도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넘어가면 함수의 가지수가 있는데 함수의 개수를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 완전 중요한 거다. 너무 중요하다. 요거 진짜 다 중요하다. 필수예제 몇 번이요? 7, 8번인가? 필수예제 8번. 너 혹시 여기 영종도 카페 많이 다녀봤니? 가족끼리? 혹시 스타5 아니? 몰라요? 거기 안 가봤구나. 영종도. 그래요?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8번 하기 전에 내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 테니까 이런 거 한번 봐보자. 요게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이야. 요거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너희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함수의 가지수 있잖아.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의 개수 세라 했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지. 그치? 이렇게 했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함수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뭐 함수부터 처음부터 막 함수란 뭐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뭐라고 부르지? 앞에 거를 정역이라고 하고 얘를 공역이라고 하는데 함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정역의 각 원소를 공역에 있는 숫자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보내서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이제 개수 세개 편하지. 그래서 뭐 우리가 전에 했던 함수의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뭐라고요? 1번 정역에는 1번 1이라는 숫자를 이 5개 중에 한 곳에다 연결시켜줘야 돼. 얘도 연결시켜줘야 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올 땐 앞으로 나처럼 도식화를 하는 거야. 뭐냐면 1번 숫자를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1번이 화살표로 연결된 숫자를 골라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중에서 하나. 2번이 연결된 숫자를 골라주는 거고 3번 정의역값이 연결된 숫자를 골라주는 거. 그래서 1, 2, 3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디에 연결될지를 우리가 선택해주는 것이 바로 함수인 거야. 함수. 그럼 함수라는 건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선택해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선택해주는 거야. 어디서? 몇 개 중에서? 공역 개수 몇 개 있어, 숫자가? 5개지. 그치? 그래서 5개 중에서 함수란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인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냐? 중복을 허용하니 순서를 따지느냐라는 거에 따라 몇 가지 또 갈리는 거예요? 4가지로 갈리는 거죠. 이렇게 x, o,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봐볼게. 함수의 개수란 뭐가 될까? 그럼 나 여기다가 여기 1이 연결된 숫자를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얘도 고르는 거지. 그치? 결국 5개를 잡아다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야, 이렇게 뽑아도 되니? 함수는? 이런 거 가능해요? 이런 거? 1, 4, 이거 가능해? 가능하지. 얘가 1로 갈 수도 있고, 얘도 1로 갈 수도 있고, 얘도 4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요렇게 1, 1, 4 뽑는 거랑, 이런 거 같은 건가? 이런 거 같은 건가? 1, 4, 1, 이건 화장이 같은 건가? 다른 거지. 다른 함수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되, 중복해서 뽑아도 상관없어. 그치? 함수 만들 때. 근데 순서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순서까지 따져가면서 3개를 골라줘야 돼. 그래서 함수의 가지수는 무슨 개념이야? 중복해도 되고 순서는 따져야 돼. 그치? 중복하면서 순서는 따지면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개념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파이다. 그래서 5파이 3인 거야. 5개 중에서 3개를 이렇게 골라주는 거니까 5파이 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1대1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x1과 x2가 다르면 fx1, 걔네들이 연결된 숫자와 fx2, x2가 연결된 숫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f1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f2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f3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봐봐. 1대1 함수는 그럼 우리 몇 개 가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1대1 함수는 야, 딱 그러면 5개 숫자를 3개를 골라줘야 돼. 얘네들 중에서 숫자를 3개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3개 고르는데 1대1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거 안 가능해? 1, 1, 4 아까처럼 이런 건 가능해 안 가능해? 이런 거 가지수 빼버려야 돼. 이건 안 가능해. 뽑은 거 한 번 더 뽑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뽑은 거 중복해서 뽑으면 안 돼. 그런데 분명 1, 3, 4 이렇게 뽑는 경우랑 1, 4, 3 순서 다르게 이렇게 뽑으면 다른 함수가 돼버려. 다른 가지수로 치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무슨 개념이지? 그냥 순열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5P3이 되는 거야. 5, 4, 3. 얘는 5, 5, 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어? 그냥 이런 개념, 이 경우의 수 개념 생각하지 않고 얘가 갈 수 있는 곳 5개, 얘는 4개, 얘는 3개, 5, 4, 3. 함수는 5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곱했지. 그치? 그래서 그냥 고배곱칙으로 처리했던 거야. 이렇게 순열 조합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그때 풀었던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순열 시리즈는 줄 세우기는 고배곱칙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몰라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게 하나 있어. 뭐냐면 요런 함수야.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있을 거야. 증가 함수라는 건 뭐냐면 x1, x2가 이렇게 있고 fx1, fx2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함수의 가지수를 세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건 바로 이렇게 돼. 기호도 좀 선생님이 거기다 좀 적어놔야 돼요.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게 증가함수 표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연결되는 숫자 요거보단 얘가 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요 순서대로 크기 순이 나와야 돼. 선택된 숫자들이 요렇게 크기 순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 증가함수에 관한 설명할 때 잠깐만 다 적었니? 정리했니? 잠깐 옆에 그거 하나 뭐 하면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너희 생각 한번 잠깐 해봐봐.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벌써 40분? 진짜 마지막. 이런 거 한번 해봐. 1, 2, 3, 4, 5가 있어. 1번. 이 서로 다른 대가 5가지잖아, 얘들을. 순서를 고려하며 선택. 두 번째. 순서를 무시하며 선택. 하는 가지수와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해봐. 하며, 아유, 죽었다. 세 개를 선택. 얘를 세 개를 선택. 그 다음에 3번에 제일 중요해. 크기 순으로 세 개를 선택. 하는 가지수. 혹은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 개 선택 후 하고 크기 순으로 배열, 뭐 이런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지, 그치? 세 개를 크기 순으로 선택한다, 아니면 세 개를 선택하고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같은 말이야, 그치? 한번 생각해볼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첫 번째 가지수는 5P3이지, 5P3, 그치? 5개 중에 3개를 순서를 따져가면서 선택. 자, 이렇게. 물론 이 앞에 이제 중복 허용하지 않는 거야. 중복 허용하지 않고 선택하는 가지수 중에서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얘는 5C3일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세 번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세 번째가 뭘까? 크기 순으로 3개를 선택. 혹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뽑은 3개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야. 이 가지수 몇 가지일까? 라고 한다면 몇 가지일까요? 크기 순으로 배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 한번 봐봐. 사용하자. 내가 3번, 4번, 5번을 뽑았어. 3개 뽑았어. 뽑고 나서 얘를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니? 3, 4, 5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3, 4, 5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3개를 선택하고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데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그냥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밖에 발생을 안 하는 거야. 그치? 언어적인 말로 페이크를 주는 거야. 크기 순으로 배열. 그럼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잖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배열이란 말에서 얘를 순열과 헷갈리게끔 막 하려는 거야. 근데 순열이 전혀 아니에요.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는 말은 결국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건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몇 개만 골라주면 돼. 내가 3, 4, 5를 3, 4, 5 이 순서대로 골랐던 3, 5, 4 순으로 골랐던 5, 4, 3 순서로 골랐던 그 뽑은 어떻게든 3개를 골라서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건 뭐밖에 안 나와? 3, 4, 5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번하고 똑같은 말이야. 5C3이야. 5C3. 조합의 또 다른 표현. 크기 순으로 3개를 선택한다. 이건 조합이야, 그냥. 그쵸? 요 말에 헷갈리면 안 돼. 아, 크기 순으로 선택하는 건 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아까 형이 아까 내가 하기 전에 자, 이런 거 있었잖아. 5C3의 가지수.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를 곱하면 5P3이 나오는 건데, 이 말은 뭐야?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그 3개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데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한 가지니까 그냥 얘는 5C3하고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수에다가 3팩을 곱하면 순열의 수가 나온다. 순열의 수에다가 3팩으로 나누면 조합의 수가 나온다. 뭐 같은 말인 거죠. 크기 수는 조합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잠깐 봐봐. 마지막 내용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시 일로 돌아와서
자, 아까 이거. 자, 무슨 함수 세려고 했었냐면, 여기 증가함수. 증가함수 세는 거야. 자, 증가함수라는 건 여기 들어가는 숫자보단 얘가 더 크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보단 얘가 더 크게 숫자를 고르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커야 되니까 중복해서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중복하지 않고 몇 개를 골라야 돼? 3개를 골라. 중복하지 않고 3개를 고른 다음에, 고른 3개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작업이야. 가지수야. 그러니까 3개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그냥 뭐야,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증가함수는 혹은 감소함수는 C가 되는 거야. 조합의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증가함수는 이렇게 될 테고 감소함수는 반대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크기의 방향. 얘네들의 배열의 방향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조합인 거야. 조합으로 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온 거니? 여기에 이렇게 파이를 쓰고자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필수예제 8번 너희 딱 보면 뭐라고 하면 돼? 필수예제 8번 여기다 조금만 써보자. 필수예제 8번. 이거 뭐야 이거? 필수예제 8번. 그러면 지워졌는 줄 알았냐? 필수예제 8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있네. 필수예제 8번에 정의역이 뭐라고 나왔어? 정의역이 A, B 이렇게 나왔고 공역이 1부터 어떻게 나왔냐면 n까지 나왔어. 함수의 개수를 세래. 그럼 함수의 개수는 숫자 1, 2, 2개만 고르면 돼. 그래서 n개 중에서 순서를 따져가면서 2개를 고르는 중복 순열의 개념. n제곱인데 걔가 49구나. n은 9구나.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밑에 있는 것도 하나 한번 해볼까? 35번 확인 체크 35번만 하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를 계속 하나씩만 더 계속 마무리인데 계속 이 영상 계속 늘어나네. 와. 그래서 1, 2, 3, 4야.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쫙 수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치. 5, 6, 7, 8, 9야. 오늘 중3고 친구들 시험이 끝나가지고 이번 주 안에 내가 좀 시간이랑 수업하는 걸 좀 많이 좀 바꿔가면서 하려고 이제 계획 중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봐봐. 자, 여기서. 1, 3은 짝수래. 그러니까 뭐냐면, 와우. 4개의 숫자를 선택하는데 1, 3이야. 그러니까 F1, 얘랑 얘는 짝수에서만 골라야 된대. 그리고 2, 4는 홀수가 돼야 된대. 이거 너무 쉽네요. 2, 4는 홀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짝수부터 먼저 골라주자. 자, 여기, 홀수부터.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얘네 둘 중에서 골라줘야지. 그치? 2가지. 여기도 2가지. 이제 여기 골라, 노란색. 얘는 요 5, 6, 5, 7, 9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3가지. 여기 들어오는 것도 3가지. 그래서 36가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냥 쭉 내가 뭘 쓰고 있는 거야? 그냥 곱의 법칙 쓰고 있는 거잖아. 단계별로 세기. 여기 뭐 이제 파이라는 개념 같은 걸 잘 안 쓰고 있지. 책에는 너 해답 보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2 파이 2라고 쓰고요. 얘들은 셋 중에서 두 개 순서를 생각하면서 선택 3파이 2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얘를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36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돼. 그렇지? 나도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그냥 순열은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면 된다. 오케이? 됐죠? 자, 밑에 있는 거 채워놓고 이따 내가 지금 나눠준 마플 문제 같이 풀면서 정리해볼게. 안녕?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50